10월 14일 역사 2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성입니다. 오늘 역사 2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당과 동아시아 세계 형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동아시아 세계 형성하고 사실은 오늘 할 일본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잘라서 했어요. 시험 범위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요건 이제 시험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또 일본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한번 수업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고대문의 발달.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많은 역사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기회들이 꽤 있죠. 반면에 이제 일본에 대한 역사는 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접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세능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꿰뚫어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한도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고대 국가가 우리의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이런 고대 국가들이 이제 일본에도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본에도 이제 구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석기를 쓰다가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서 일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발전시키는 게 되는데, 일본에서 신석기 문화가 등장한 것은 약 한 1만 년 전쯤 됩니다. 지금부터 1만 년 전쯤에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신석기 문화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청동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주로 북쪽 유목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청동기나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기 문화는 중국에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동기는 이제 북방 유목민족으로부터 받아들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요이 시대라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BC 30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이죠. BC 300년이니까. BC라는 개념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원 전 3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2300년 전에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됩니다. 청동기 사용하고 좀 있다가 철기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사용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전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철기가 좀 뒤에 들어왔겠지만 거의 차이 없이 이렇게 전래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게 전래가 됩니다. 주로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이제 전래가 되고요. 이때부터 일본이 이제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이제 먹고 살기가 조금 더 풍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벼 이전에 아무래도 농사가 좀 그냥 아무 때나 뿌려놔도 농사되는 수수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심어서 먹고 살다가 좀 더 농사법이 어렵고 좀 더 노력을 들여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벼거든요. 그 대신에 또 많이 열려요. 벼 같은 경우는 먹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이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만큼 좀 약간 생활이 안정되고 좀 더 먹고 사는 것이 괜찮아졌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야요이 시대 때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농사 적정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군데군데 조그만한 나라들이 막 등장합니다. 여러 개의 조그만한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조그만한 나라들을 그냥 왜라고 불렀어요. 적을 왜소하다 할 때 그 왜자를 쓰는 거죠. 작은 나라들이 곳곳에서 이제 막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왜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기원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왜라고 불리는 소국들이 막 군데군데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야요이 시대입니다. 자, 이 야요이 시대 때까지 있었던 이 왜라는 작은 나라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야마토 정권 시기입니다. 4세기. 그러니까 4세기니까 기원 후 4세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지금 2020년이니까 1600년 전쯤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등장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는 상당히 좀 뒤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겠죠. 야마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소국들이 이제 통합이 됩니다. 이 왜라는 나라들을 이제 그 중에 왜 여러 개의 작은 소국들 중에 좀 센 놈이 있었겠죠. 이 센 놈이
다른 나라들은 막 먹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 덩치가 커져요. 뭐 이게 지금으로 뭐 일본 전체를 지배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일부 지역들을 통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국가 기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외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선진 문물을 막 수용해요. 막 좀 괜찮은 문물. 그래야 확 지금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이때 뭐 고구려에서도 넘어가고, 뭐 신라에서도 넘어가고, 백제에서도 넘어가고 이래서 이 많은 선진 문물들이 이때 일본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야마토 정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은 왕이 있죠. 일본 왕. 일본은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발해가 있은 적도 있었고 이렇지만 일본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계속 한 왕이 이제 중앙 집권 하나 생각해서 쭉 한 왕이 대를 이어서 쭉 넘어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실권을 가진 적이 많이 없었어요. 이때도 왕이 실권을 잡고 정치를 주도했다기보다는 그 왕의 아들인 쇼토쿠 태자, 야가 뒤에 왕이 됐으면 왕 이름을 적었겠죠. 근데 왕은 안 되고 태자일 때 크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은 정치 개혁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야마토 정권 시기, 지금부터 약 1600년 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의 고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 야마토 정권부터 한 300년 지나서 7세기 중반 한 300년 정도 지나서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카 개신. 이 다이카 개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수립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중앙집권 국가로서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들이 있고 하고 왕이 관리를 보내갖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중앙집권 체제가 수립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주요해서 봐야 될 게 율령을 이때 수용합니다. 그래서 당의 율령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하는데 상당히 공헌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카 개시는 한 50년 뒤에 8세기 초가 되면 수도를 이제 나라로 옮겨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일본이로 바꿉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왕도 하늘의 황제라는 의미로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이 붙어 있었으면 천황이라는 호칭을 감히 사용할 수 없었겠죠. 중국의 눈치가 보여서. 근데 일본은 중국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섬나라고 외부와의 교류가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독자적으로 막 이런 막 사용해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는 바로 중국하고 맞짱뜰 각오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는 하지 못했죠. 어쨌든 일본은 예전부터 이제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세기, 8세기 들어가서 이제 8세기 초인데 이게 8세기 말쯤 되면 수도를 이제 일본이 가장 오랫동안 수도를 했던 곳이 바로 교토라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도쿄지만 한자로는 경도라고 쓰는데 교토라는 곳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수도를 해이안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교토죠. 교토로 옮기고 되고 이렇게 되면서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실 왕의 힘이 약해졌다기보다는 귀족들이나 지방 세력들의 힘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왕권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해안시대 이제 점점 말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왕권이 점점 약화되니까 지방의 호족이나 절입니다. 사원이라는 절 이런 데서 장원을 확대해요. 장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터전이 되는 농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농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이 농장이 뭐 쫓겨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 마을의 농장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농장이 되겠죠. 유럽에 빠지가 이제 여러분이 본 건 유럽의 중세시대 안 들어갔겠지만 그 장원 자체가 하나의 작은 나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는 아니죠. 야들이 왕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왕처럼 지배하게 됩니다. 호족이나 사원이 이런 자원을 확대하면서 그래서 지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본의 이제 고대 문화가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어가다가 중앙집권화 됐다가 살짝 이제 다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 뒤에는 일본의 이제 지방 세력들이 커지면서 이 지방 세력들이 초랑은 따로 있고 지방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영역을 맡아서 그냥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됐다가 이 지방 세력들이 서로 막 경쟁하다가 한 명이 그 지방 세력을 통합해요. 그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뒤에 배우거든요. 그다음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일본 고대문의 발전, 일본의 고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고대문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기억에 이렇게 아스카 문화가 있어요. 아스카 문화. 6세기 무렵, 6세기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다이카 개신전 야마토 정권 시대에서 다이카 개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로 야마토 정권 시기에 아스카 문화다라고 보면 되죠. 이때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중심으로 상당히 문화가 발달해요. 이때 선진문물 수용되는 것 중에 불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 야마토 정권 때. 그래서 이때 들어왔던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이 불교가 발달하면서 불교와 관련된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마토가 아니고 아스카 문화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스카사 절입니다. 그리고 호류사, 호류지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절을 지라고 부르거든요. 일본말로 한자로는 뭐 절사자를 쓰지만 일본이 부를 때는 지라고 해요. 호류지, 아스카지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호류지에 유명한 게 금당백화죠. 고구려의 담징이가 그렸다는 금당백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선생님 뭐 물론 직접 눈으로 보고 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세기가 되면 당나라가 이제 크게 번창하면서 유학생이나 승려를 당에 보내요. 그래서 선진문물을 막 배워오게 합니다. 이렇게 당에 보낸 아들을 견당사라고 부릅니다. 파견하다 할 때 견자를 쓰고요. 당에 보냈다가 당자 쓰고. 그래서 사람 사자, 선비 사자 써서 견당사를 파견해가지고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는데 당나라가 막 잘 나가니까 이제 당나라가 힘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굳이 이제 견당사 보낼 필요 없겠다. 당나라도 이제 마탱이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이안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해이안 시대, 바로 요 시대죠, 요 시대. 수도를 교토로 옮기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8세기 약간 후반기, 7세기 초에는 여기까지 했는데, 7세기 약간 후반기, 이제 8세기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8세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8세기 정도에 들어가면서, 이제 당나라가 마탱이 가니까 굳이 당나라 거 배울 필요 없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해요. 이런 문화를 우리는 국풍 문화다라고 부릅니다. 일본 고유의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한자를 그대로 쓰다가 뭐 중국 한자 불편한데 우리 식대로 좀 바꾸자. 중국 한자를 좀 따가지고 자기 식대로 일본 식대로 바꿔서 문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가나 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게 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이 가나 문자를 사용하고요. 이 가나 문자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어요. 전통 노래. 이것을 와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시대다. 그래서 일본 고대문을 발전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국풍 문화와 아스카 문화 구분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역사 이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